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신혼기 부부의 재무설계. 자기야,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자기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같이 줄까? 어? 저 푸른 초원 위에. 뭐야, 왜 그래? 이게 모두 다 금융 멘토님 덕분이야. 이루고 싶은 재무 목표들을 다 세웠어. 진짜? 오, 멋있는데. 그럼 목표 좀 한번 얘기해줘 봐봐. 자, 우선 일단 1주년 결혼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3년 안으로 시티뷰 쫙 보이는 집으로 우리만의 집을 장만한다. 그리고 여보랑 나 닮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른다. 자자, 가장 중요해. 그 다음은 빨리 은퇴해서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 푸른 초원이에. 자, 좋네. 좋지. 근데 그게 가능할까? 계산을 해봐. 쉽지. 먼저 1억을 만든다. 1억은 어떻게 만들 건데? 1억? 그건 다 계획이 있지. 그리고 출산비. 양육비는? 아, 양육비도 들지. 그리고? 그리고 은퇴 준비? 그래서 얼만데? 잠깐만. 그게 난 분명 생각한다고 한 거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생각하는 거야 쉽지. 생각만으로는 나 벌써 세계 일주 중이야. 우리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금융 멘토님을 한 번 더 찾아볼까? 금융 멘토님!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경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새로이 출발하는 지금 시기는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신혼기 부부의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재무 목표 수립하기.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재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무 목표 수립하기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목표를 세울 때는 스마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수립해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 원칙이란 구체적, 스페시픽, 재무 목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고려해서 세워야 합니다. 측정 가능, measurable, 기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실행 중심, action oriented,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현실적, realistic, 현재 자산 상태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적시적, timely,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세워 실천하도록 합니다.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재무 목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그림 같은 집, 내가 꿈꾸던 집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25평 아파트 장만과 같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25평의 아파트가 얼마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 금액을 정하고 현재 자산 상태나 소득 수준에 맞추어 목표 달성 기간을 정해봅니다. 목표 달성 기간을 정했다면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저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정에 따라 재무 목표의 중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매겨봅니다. 신혼 및 자녀 출산 양육기에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라는 큰 라이프 이벤트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비 준비, 주택 마련 등이 주요 재무 목표가 되어야겠죠? 재무 목표는 인생 재무 설계의 첫 단계이므로 초석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부부가 대화하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챕터 2, 재무 상태 점검하기. 재무 목표가 정해졌으면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무 상태를 점검해야 현재 상황과 목표 간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자산 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산부채 상태표란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같이 가계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록합니다. 작성 당시 날짜를 기록하고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가나 평가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부채의 경우 처음 빌렸던 돈에서 이미 갚은 돈을 뺀 잔액, 즉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을 기록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수입과 지출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말 그대로 우리 집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나타내주는 표로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기록한 표이므로 기간을 표시한 후 해당 기간 동안 가계에 유출되고 유입되는 모든 현금의 변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가 작성되었다면 현재 우리 가계의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가계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재무 비율을 활용하면 쉽고 객관적으로 우리 집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 비율이란 소득, 자산, 지출과 같은 재무적 요소를 결합하여 계산하는 값인데요. 재무 비율을 활용하여 우리 집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총자산 규모를 파악해야 재무 설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총자산의 규모와 보유자산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의 비중을 살펴봅니다. 총 자산 중에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지나치게 한 형태의 자산의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비교해 봅시다. 총 부채가 자산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부채 용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총 부채의 비율은 최대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부채가 있는 경우는 거주주택 마련 부채 잔액이 총 자산의 30% 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총 자산에서 투자자산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봅니다. 투자자산 비율은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지표가 되며 투자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 평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소득의 종류와 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현금 흐름표에서 해당 가계는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이와 같은 것을 가계수지라고 하는데 가계수지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총 소득 대비 총 지출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보다 지출은 적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은 70%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해당 과소비 지수 테스트를 통해 과소비 지수도 측정해 보세요. 자, 이제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예비 자금의 수준을 살펴볼 텐데 비상예비 자금 지표는 가계에 갑작스러운 재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비상예비 자금 지표는 유동성 자산이 월 평균 지출의 몇 배인지로 살펴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최소 2~3개월의 지출을 감당할 만큼의 유동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 생활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김미래님의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보면 해당 부부의 경우 한 달 동안의 총 지출은 271만 원 정도인데 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은 적금을 제외하면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해당 경우로 봤을 때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생겨도 한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동성 자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총 부채 부담 지표는 24% 정도로 과도한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 부채 상환액의 비율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부채 상환 지표는 매월 부채 상환에 드는 총 비용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총 소득에서 전체 부채 상환액의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를 상환하는 금액의 경우 총 소득의 20%를 넘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의 경우 전체적인 크기도 중요하고 매월 상환하는 금액도 중요하므로 가계 경제에서 부담되지 않은 적정 수준을 파악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미래님 부부의 총 저축 및 투자 금액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총 저축 성향 지표는 12.4%로 낮은 편입니다. 신혼부부는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 지출이 많지 않은 시기이고 장기적 성장을 기대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여러 재무 목표 달성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축을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보장성 보험료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때 약 3.9% 수준으로 위험에 대비해서 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료는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다른 목적의 저축액을 고려하여 조정해보도록 합시다. 챕터 3. 실행하기. 우리 가게의 재무 상태까지 꼼꼼히 따지면서 달려오셨다면 드디어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실행하기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 계획 수립하기입니다. 신혼기에는 앞서 말했듯 자녀 출산 및 양육, 주택 마련 등이 주된 재무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은퇴 준비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재무 목표 설정 시 대략 목표 자금과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2단계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규모를 산정해 보도록 합시다. 필요 자금에 대한 산정이 마무리되었으면 이 자금이 필요한 시점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여 부족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저축 및 투자 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필요 자금이 산정되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자산 부채 상태표를 보고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 달성해야 할 최소 수익률 목표를 정하고 최소 수익률 달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자산 종류별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상관관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매월 적립해 나갈 자금도 결정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 상품의 선택입니다. 정기예금, 펀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금융상품은 목적, 기간,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인지 자녀 출산을 위한 자금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특화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택할 것인지 위험이 따르더라도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한 뒤에는 그 돈을 언제 쓸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금리가 높다고 해서 1년 뒤에 쓸 돈을 3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와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금리나 수익도 중요하지만 절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각 상품에 대한 이해와 정보, 투자 대안들의 과거 수익률 및 상황과 추이,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성향은 보통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의 5가지로 분류됩니다.
투자 성향 진단 문항과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내용은 전국투자교육협의회의 투자 팁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자신의 투자 성향과 적합한 투자 상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신혼기 부부의 재무 설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를 위한 신혼부부의 금융관리 5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신혼기 경제생활 적응을 위하여 서로 알아가고 인생 설계도와 함께 공동의 목표 세우기. 둘, 자녀의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기. 셋, 가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넷, 주택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다섯, 우리 가족의 성공적인 인생 설계를 위해 지금부터 올바른 재무 설계를 시작하기. 이제부터 부부가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지금 시기가 인생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인생 재무적 목표들을 명확히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이 설계되도록 부부가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생애 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신혼기 부부의 재무 설계 감사합니다.